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아, 이거 뭐지? 전방 십자인대 파열도 아니고 뼈가 십자인대가 물고 떨어진 거죠. 특히나 이런 견열골절은 소아에서 좀 잘 생겨요. 인대 자체도 뭐 어른에 비해서 좀 약하지만 뼈가 좀 아직은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뼈를 물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이루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주재 원장입니다. 오늘도 전방 십자인대에 관한 얘기로 좀 돌아왔어요.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제거는 아니고요, 전방 십자인대도 봉합이 가능해요.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 봉합 안 하고 제거는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딱 하나 봉합이 가능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에서 봉합이 가능한데, 아니 골절인데 봉합을 한다고요? 예, 골절인데 봉합을 해요. 물론 골편 자체가 무지하게 크거나 그러면 뭐 나사로 고정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골편 자체가 이제 작으면 오히려 실로 끌어 당겨서 이제 견인봉합 이렇게 당겨서 아랫뼈하고 이렇게 윗뼈하고 붙이는 식으로, 꼬매서 붙이는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성인에서 이런 견열골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특히 성인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소아에서의 견열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인에서의 견열골절이나 소아에서의 견열골절이나 이제 내시경으로 둘 다 부러져서 이렇게 딱 뜯어진 십자인대를 갖다가 꼬매줄 수가 있는데, 근데 소아에서는 성인과는 좀 달리 좀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 소아는 성장판이 남아있거든요. 수술 도중에 성장판을 손상을 좀 시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소아들은 뭐 십자인대 수술을 잘 안 하거나 내지는 성장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좀 특수한 방법을 주로 좀 쓰게 되는데, 이런 견열골절에서도 성장판 손상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그냥 가운데 실질 파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드문 편이긴 해요, 견열골절은. 그렇지만 소아에서 가끔 좀 일어나는 그런 손상이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얘기할 때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케이스 들고 나온 친구는 이제 13살 남자 아이고요. 축구 쪽으로 이제 지망하는 그런 친구예요. 선수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건 이제 그런 친구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좀 그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방향 전환하다 뚝 하면서 이제 다쳤거든요. 좀 멀리서 좀 찾아왔는데,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쪽 병원, 지방 쪽 병원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 봤더니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아, 이거 뭐지? 전방 십자인대 파열도 아니고 뼈가 십자인대가 물고 떨어진 거죠. 특히나 이런 견열골절은 소아에서 좀 잘 생겨요. 인대 자체도 뭐 어른에 비해서 좀 약하지만 뼈가 좀 아직은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뼈를 물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지방 병원들에서는 이제 뭐 아이니까 13살 아직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기는 좀 어리기도 하고 아직 성장판도 남아있고 뭐 나중에 크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성장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두라고. 글쎄, 근데 뭐 축구를 뭐 이렇게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뭐 선수까지도 생각했던 그런 친구인데, 그러면은 16 대략 성인이 될 때 남자아이들이 성장판 다칠 때 대략 만으로 한 16살에서 17살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한 4년을 뭐 아무것도 운동하지 말고 그냥 지내려는 건가? 도대체? 어떤 데서는 뭐 그렇게 좀 지내라고. 이거 사실은 이제 아주 흔한 그런 손상은 아니니까 사실 이거 수술을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하고 다 해본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좀 오셨어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엑스레이 좀 처음 보면요, 위쪽에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뼈 조각이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정면 사진에서는 사실 잘 안 보여요. 이게 옆 사진에서 이렇게 들뜬 게 좀 잘 보이거든요. 아직 성장판들은 좀 많이 남아 있고, 옆 사진 보니까 이렇게 뼈 조각이 위로 이렇게 들려 있어요. 이 조각이 원래는 아마 이렇게 좀 맞아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들려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인데 이게 좀 뼈 조각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거의 무슨 뼈 조각은 좀 얇은 껍질처럼 좀 남아 있고, 십자인대가 좀 뜯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MRI 사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그 뼈 조각이 지금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요게 아마 원래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떨어져서 대략 한 1cm 정도 위로 좀 이렇게 좀 들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요. 십자인대도 그렇고, 옆 사진에서 보면은 훨씬 더 아까 봤던 그 조각이 지금 요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요게 아마 요렇게 가야 될 조각인데 거의 한 요만큼 떠가지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십자인대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중간은 다 괜찮아요. 다 살아있고 이 아래서 이제 뜯어진 거거든요. 이만큼 좀 내려와서 좀 붙어주면 좋은데 이거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른데 훨씬 더 잘 보이죠. 전방 십자인대는 까맣게 좀 살아있고 옆에서 갭이 이만큼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수술을 하자고 좀 들어가요. 저거를 십자인대를 봉합을 하려고 그러면 십자인대를 통과를 해서 실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묶는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수술 전에 보면 이제 MRI 사진에서 성장판이 있잖아요. 예, 되게 보면은 요거를 봐서는 이제 성장판이 지금 요쪽에 있으니까 대략 요거를 방향 따라서 꾸밀려고 그러면 한 요 정도쯤에서 좀 묶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성장판에서 대략 한 몇 미리 위쯤에서 이렇게 실을 뽑아내서 그러면 성장판을 안 건드리고 이렇게 좀 묶을 수 있겠다. 뭐 대략적으로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술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몇 가지는 있지만, 이제 수술 전에도 MRI만 보고서도 대략 몇 도 각도 정도로 실을 좀 뽑아주고 대략 성장판에서 한 몇 미리 위쪽으로 좀 터널을 만들면 성장판을 안 건드리고 좀 실을 좀 잡아 빼서 묶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미리 좀 계획을 좀 세워 볼 수가 있죠. 일단 내시경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안에 좀 피가 차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 부분인데 이 아래가 아마 골절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 보면 저기 피떡이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이제 십자인대 보이거든요. 안쪽 물렁뼈는 쭉 뒤쪽까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위쪽 연골, 아래쪽 연골도 괜찮고, 내측엔 별 이상이 없네. 전방 십자인대 틀어진 게 보면 여기가 이제 파열돼서 아까 이렇게 들려있던 그 뼈 조가 있는 데고, 요 아랫부분이 약간 한 1cm 정도 이렇게 좀 비어있던 그런 공간이 이제 피떡으로 좀 차 있었던 공간이죠. 저건 이제 좀 씻어내주면 이제 공간이 좀 보이죠. 피떡을 씻어내면 지금 원래 이렇게 보였던 데가 그 위쪽 뼈 조각이고, 요게 원래는 여기 붙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 봤더니 MRI로는 안 보였던 그 후방의 연골판이 지금 뒤쪽 관절막에서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상태, 후방에 바깥쪽 물렁뼈 파열이 있는 상태라서 저거 이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라도 당연히 꼬매야죠. 이거는 그래서 꼬매는 뒤에 페스픽스라고 해서 이제 후방을 꼬매는 특수한 그 기구로 연골판을 봉합을 하는데, 연골판 파열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좀 꼬매주는 게 좋기는 해요. 거의 뭐 연골판 봉합의 단독 수술보다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때 연골판 봉합을 해주면 성공률이 훨씬 높거든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높은데, 아마도 그게 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 이제 그 터널을 뚫잖아요. 아래쪽도 터널을 뚫고 위쪽도 터널을 뚫는데 아마 그쪽에서 피도 많이 나오고 뭔가 세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연골판 봉합한데도 좀 이렇게 아마 플러스 요인을 많이 좀 줄 것 같아요. 사실 연골판 봉합 단독으로 할 때도 일부러 그 너치 쪽에다가 구멍 조그맣게 몇 개 뚫어서 좀 피가 좀 나오도록 좀 하긴 하거든요. 골수에서 나오는 그런 피와 세포들이 그런 어떤 힐링에 도움을 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때는 연골판 손상이 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자르고 다 이렇게 봉합을 어떻게든 끌어 모아서 좀 하려고 해요. 뭐 이 경우도 당연히 해야죠.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한 4-5판을 좀 꼬매가지고 좀 다 봉합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수술 기구로 짚고 있는 게 아까 그 엑스레이하고 MRI로 봤던 그 뼈가 붙어있던 그런 조각이에요. 뼈 조각. 그거를 아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리면 원래 모양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초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이게 십자인대를 좀 뜰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때 이렇게만 끌어당겨서 이렇게 꼬매면 이 십자인대 결이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좀 힘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꼬매냐, 회오리처럼 적어도 한 번에 3번, 그 다음에 건너와서 또 이렇게 3번 해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해가지고 꼬매서 딱 당기면 결대로 안 찢어지게 힘 엄청 잘 받거든요. 이 방식이 이제 그 아킬레스 건 봉합을 할 때도 쓰는 방식이고, 다른 인대 수술할 때도 인대를 잡아 당겨서 이제 장력을 맞춰야 될 때 그럴 때도 이제 하는 방식인데, 요거로 수초옥을 잘 조작을 하면 적어도 한 번에 한 3바퀴 정도는 꽈서 좀 그 실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 자체를 일반적인 약한 실을 당연히 이제 쓰지는 않고요. 파이버 와이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안 끊어지는 그런 실을 좀 사용을 좀 해요. 물론 이제 녹는 실은 아니고, 이거 녹는 실 쓰면 힘 못 받아요. 절대 이제 녹는 실 쓰면 안 되는데, 일단 녹지 않는 실로 해가지고 최대한 끌어 당겨서 장력을 주고 밑에다 묶어야지 이게 그래도 좀 힘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제 유지를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전방 십자인대 특히나 13살의 체격도 뭐 한 키 한 170 가까이 되는 그런 아이들 같으면은 그냥 약한 실로는 절대 이거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 정도 해서 지금 통과를 좀 다 실로 좀 시켜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번 꽉 꼬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 좀 꼬고,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실들이 좀 나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요 실을 2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꼬는 거를 거의 한 6개, 한 12번을 꼬는 거죠. 수처훅에 대한 조작이 좀 능숙해야 이제 가능은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 당기면 뭐 웬만큼 당겨서는 뭐 절대 뭐 이렇게 혹시 위쪽에서 끊어지면 몰라도 이게 실 자체가 끊어진다든가 내지는 중간에서 뭐 이게 그 인대가 끊겨가지고 내려온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엄청나게 단단한 그런 봉합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건 이제 끌어내려서 뼈에다 이렇게 묶어야 될 거예요, 저 실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용 가이드를 그 뼈의 터널을 뚫을 때다가 이제 딱 좀 대놓은 거예요. 대략 아까도 이제 수술 전에 MRI 보고 대략 경골 상단에서 몇 cm 아래에서 몇 도 각도로 하면 성장판을 안 건드리고 터널을 뚫을 수 있겠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이제 그대로 들어가서 좀 하는 거거든요. 그 위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가이드 핀이 이제 이렇게 좀 나와요. 저 가이드 핀이 대략 한 2mm 정도 돼요. 저 지름 자체가. 그러면 2mm 정도 가이드 핀을 뚫고 핀 뚫은 그 자국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넣어서 이걸 아까 그 꽈놓은 실을 이렇게 잡아 빼서 아래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가이드 와이어가 아까 그 가이드 핀을 쏜 그 터널로 이게 좀 빠져나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2개를 해서 양쪽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안쪽에도 다시 가이드 핀을 다시 좀 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와이어를 해서 지금 요거는 이미 양쪽으로 좀 잡아 당겨 가지고 힘을 좀 주고 있는 상태예요. 보면은 아까와 좀 달리 상당히 좀 팽팽하게, 뭐 기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닌데도 상당히 좀 팽팽하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이건 최종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실을 밖으로 좀 묶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려고 해서 들어가는 건데, 보시면 팽팽하게 쭉 아래쪽까지 와서 아까 여기가 좀 1cm 가까이 떠 있었는데 지금은 딱 완전히 내려와 가지고 덮여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전방 십자인대랑은 좀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에요. 요거는 이제 실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터널 이제 2개를 이렇게 안쪽으로 좀 뚫었겠죠. 그래서 그 터널에 지금 실을 빠져나와서 저 실을 이제 묶어버리면 이제 수술이 어느 정도 끝나는 거죠. 수술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뭐 정면 사진은 크게 뭐 이상은 없어요. 측면 사진에서 보면은 아까 위로 이만큼 떠있던 조각인지 아래쪽까지 거의 원래대로 좀 내려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안에 사실 실로만 꾸맨 거기 때문에 안에 뭐 나사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로는 딱히 뭐 그냥 원래 떠있던 뼈 조각이 아래로 내려왔다 그거 말고는 따로 사실 엑스레이 볼 수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보려면 MRI 좀 찍어봐야죠. MRI 찍어보면 전방 십자인대가 이런 식으로 쭉 팽팽하게 잘 끌어 당겨져서 이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터널이 좀 뚫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장판은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성장판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죠. 여기 보면 터널 뚫려 있는 게 이제 안쪽, 아까 그건 바깥쪽이고 이제 안쪽 터널도 마찬가지로 성장판하고는 상관없이 그 위쪽으로 뚫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술해도 전혀 성장판을 하나도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아예 크는 거하고 좀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후방 십자인대가 팽팽하게 좀 잘 펴져 있거든요. 이거 자체만 봐도 전방 십자인대는 무지하게 좀 뭔가 힘을 좀 잘 받고 있다, 이대로만 그냥 잘 힐링이 되면 아마 괜찮겠구나, 그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아래쪽까지 좀 때려 내려와서 있는 거, 부착되어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바깥쪽 물렁뼈 꼬맨 거는 여기 이제 꼬맸던 흔적이 일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잘 이런 식으로 쫙 부착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에서 견인 봉합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이제 소아에서 특히나 이제 성장판이 남아있는 그런 소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장판을 좀 건드리지 않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십자인대를 그냥 단순하게 한번 통과해서 잡아 당기는 그런 식으로는
제대로 좀 할 수가 없고, 이걸 이제 꽈배기처럼 적어도 한 3번씩 양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잡아 당겨야 전방 십자인대 충분한 장력을 주면서 이제 유지를 좀 할 수가 있다. 이제 약간의 수술적인 좀 테크닉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좀 잘 단단한 견열골절을 좀 고정을 좀 할 수가 있다. 저 정도 작은 골편은 사실 나사로 고정 유지하기 좀 어려워요. 저 하다가 좀 아마 골편 깨질 수도 있고요. 특히나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메탈이다 보니까 저게 잘못 박으면 이제 이 손상, 연골 쪽, 그러니까 대퇴뼈 쪽 연골을 좀 손상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돌이 되면서 좀 계속 좀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견인봉합이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사실 좀 있을 수 있어요. 나사로 고정을 해버리면 성장판을 안 건드릴 수 없거든요. 성장판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소아에서는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는 아이들은 이런 견인봉합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어떻게 오늘 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항상 마지막에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